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인데요. 호실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물건으로서 꽤 괜찮은데 요게 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뭐 이행강제금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대출도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다가구 물건 찾으셨던 분 이번 입찰에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서울대입구역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한 10분, 12분 요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런 거 운동 삼아서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럽니다. 예, 요 정도 거리면은 괜찮은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언덕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막 옛날 봉천동처럼 막 이런 언덕은 아니라서 바로 이 건물입니다. 어우 깨끗하고 그렇죠? 예쁘죠? 앞에도 좁은 골목에 있는 다가구하고 다르게 앞에 좀 훤하니 넓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게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요 지하층이긴 한데 저쪽 뒤편으로는 그냥 아주 1층에 이게 약간 언덕에 지어졌기 때문에 요쪽은 이렇게 창문이 여기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좁게 그죠? 근데 저쪽은 예. 저쪽은 또 반대편은 이렇게 전 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1층이에요. 외곽 뭐 흐트러진 거 없고 깨끗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거의 신축급이죠, 그죠? 예. 아, 요 앞에는 좀 지저분하네요. 앞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휴지통도 그렇고 우편함도 또 너무 좀 지저분하고 여기 주차 공간은 여기 한 2대, 그다음에 요 앞에 한 대, 한 3대, 4대 뭐 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뭐 젊으신 분들은 차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되게 주차 때문에 뭐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내부도 깨끗한 편입니다. 뭐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데 없고요. 보일러실이고요. 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여기 후문이다.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지하 1층, 그다음에 여기가 1층, 2층, 그쵸? 3층, 4층. 그리고 이게 옥탑인데 옥탑의 요 부분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근데 꽤 평수가 넓어요. 불법이 조금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층 복도고요. 깨끗해요. 사진은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가 1층, 그다음에 2층, 3층, 네, 여기 4층, 네, 그다음에 옥탑 현관. 여기 뭐가 이렇게 뭐 우편물 많이 붙어 있는 거 봐서는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분이 살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옥탑 그 외부에 나와서 찍은 전경인데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이 다 불법이라서 이거는 뭐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내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25억 9,900, 26억이었죠. 근데 지금 20% 저감돼서 20억 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62평인데요. 요게 되게 매력적이죠. 보통 봉천동 뭐 이런 신림동 이쪽에 보면 40평대가 많거든요. 50평 이하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요런 60평대 정도 50평 넘어가는 거 찾으시는 분이 꽤 계셨었는데 요건 62평이라서 좀 널찍하다. 그리고 앞에도 좀 공간도 좀 넓잖아요. 전면부도.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있고 그다음에 옥탑까지 있는데 166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값만 18억 7천. 네. 지금 20억으로 이제 다운이 됐는데 물론 20% 저감된 금액이죠. 근데 20억 7천인 이 금액에서 18억 7천이 토지값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값은 2020년에 지었다 하더라도 한 7억 정도 감정평가된 금액입니다.
요게 요렇게 생긴 땅인데 땅이 굉장히 예뻐요. 그죠? 땅 모양은 참 좋아요. 요게 이제 도로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가 주차 한 2대 정도 할 수 있었고 요 앞에도 주차 하나 할 수 있었고 뭐 옆으로 하나 작은 거 되면은 또 하나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봉천동도 그렇고 조금 우리가 복잡한 데는 그냥 뭐 저녁에 잠시되는 거는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차는 3대 공식적으로 될 수 있고요. 1대 정도는 더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터도 예쁘고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하 1층인데요. 지하 1층이 아까 보여드린 쪽은 이제 이렇게 좀 완전 지하인데 이게 비스듬한 데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완전 1층이에요. 그냥 지하가 없어. 다 1층으로 된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5가구, 예, 2, 3, 4, 5가구. 그리고 요게 이제 101호부터 시작을 하죠. 지하인데. 그리고 29.26평,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의 5가구니까 지하는 좀 널찍하겠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1층인데 1층을 201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5가구. 예. 근데 요거는 28.68평, 29평이죠. 29평에 5가구니까 한 뭐 복도 이런 거 다 빼도 한 5평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원룸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요 정도 넓이면은. 그리고 3층은 더 좁은데 26평 정도 되거든요. 26평 정도 되는데 6개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2, 3개, 4개, 5개, 6개. 6개니까 여기는 한 4.5평? 뭐 요 정도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선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게. 예. 요게 확장한 부분일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발코니 부분으로 하는데 확장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 4.5평 뭐 요 정도 5평 요 정도 되지만 그 정도면 원룸 예, 전용으로 보면 원룸이 이렇게 작진 않아요. 혼자 생활하긴 딱 좋아. 예. 3층도 401호로 시작을 해서 6개의 호실이 있죠. 6호까지. 3층, 2층, 3층 똑같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4층까지 똑같이 올라갔어요. 예. 여기서 501호에서 6호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1층만 5개 호실씩이고 2층, 3층, 4층, 3개 층은 6개씩 18개의 호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 4층에 18개, 지하 1층하고 1층에 5개. 그래서 28개고 옥탑에 하나. 그래서 29개의 호실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옥탑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락다락 돼 있는 게 뭐냐면은 그 4층에서 연결해서 다락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제시회 건물 약 55제곱미터면은 꽤 크잖아요. 그죠? 예. 55제곱미터면은 뭐 10평이 넘는데 10몇 평 정도가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가 불법이라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다락으로 돼 있는 요 평수가 4층에서 올라오질 않고 여기다 따로 문을 만들고 이걸 하나의 이제 집으로 만든 거겠죠. 여기 이제 주인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불법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여기 예, 16평. 이만큼이 지금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있던 다락 평수는 9.5평, 뭐 4.3평 이러니까 한 14평 정도 됐는데 14평에 불법 16평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 30평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허가 부분 여기죠. 예, 판넬 쪽.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고요. 서울대 입구역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쭉 걸어서 큰 길로 이제 나는 골목 무서워로 큰 길로 쭉 가면은 뭐 한 12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13, 4분 걸릴 거고 뭐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또 가면은 예,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는 딱 좋은 거리예요. 그리고 뭐 초, 중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원룸에 사는 젊은 분들은 여기 학교의 선생님 아니고는 필요가 없겠죠. 네, 아이들이 가서 살고 그러질 않을 거니까. 자, 주변 건물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현재 20% 저감돼서 20억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20억대로 계산을 했을 때 평당 단가가 3,354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주변에 시세가 어떤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실제 거래된 겁니다. 2017년에 준공한 건물인데요. 평당 4,511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철역으로 치면 현재 경매 물건보다 조금 좋은 지역에 나와 있죠. 그죠? 위치가 더 좋죠. 그리고 요것도 거래가 된 건데
여기는 3,656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2023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금매로 내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요건 이제 아마 내가 보기 금매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56만 원, 이건 전철역에서 아주 가깝네, 그렇죠? 그리고 4,511만 원, 요게 실제 거래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게 지하 1층에서 4층, 요게 거의 비슷한 건물이겠죠. 사용 승인일이 2018년이니까 지금 현재 경매 물건보다 한 2년 더 먼저 지은 거다. 이 물건이 3,944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더 볼까요? 여기도 지하 1층에서 4층까지인데 얘는 2020년 2월에 지었어요. 얘는 똑같아. 얘가 2020년 2월에 지었잖아요. 2월에 지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152만 원 평당 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평수 말고 이제 이 평당으로 얼마 정도 지금 나와 있냐인데 같은 2020년에 지은 게 이제 5천만 원 돈. 그 다음에 그 옆에 2018년에 지은 게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거래도 4,500, 3,600 이렇게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그러면은 4천만 원 뭐 실거래되는 게 3,700, 4,000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당 단가가 3,354만 원이니까 이건 금액이 이번에 들어가야 될 금액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결이 이제 작년 2024년 12월 30일이었는데 배당 요구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보면은 다 했죠. 대항력은 다 없어. 대항력은 없는데 여기 보면 배당 신고를 착실하게 다 하셨네. 29가구가 다 했나 볼까요? 하셨고 그 다음 볼까요? 안 하신 분 있네. 한 분, 네, 두 분. 여기는 이제 배당 요구가 안 들어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기 부분을 좀 보면 되잖아요. 한 뭐 네다섯 군데 정도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두 군데는 미상. 배당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신고해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29개 호실이 있는 거에 총 임차 보증금 합계가 23억 7,500이었어요. 임차인이 27건 이렇게 나오네요. 두 군데 안 한 것까지 해서 27건인데 제가 보기 이제 맨 위에 옥상은 주인분이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23억 7,500 보증금에 월세 합계가 현재 511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두 군데 합하면 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걸 다 이제 명도가 끝나고 월세를 돌린다면 1,000만 원 이상 수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채권행 합계가 24억 9,700. 그래서 요거는 경매로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고요. 2020년 2월 26일 날 소유권 보전하고 3월 3일 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분들은 다 뭐 2021년부터만 이렇게 들어와서 대항력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권 설정은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분들은 뭐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겠지만 최우선 변제요금 요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한번 다시 얼마에 낙찰이 될지 그다음에 그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표가 다시 짜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보면 14 27가구가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두 집은 말소가 된 상태니까 25가구, 25가구가 현재 전입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옥상 거기에 위반 건축물이 16평, 그죠? 55제곱미터. 자, 보면은 지하 1층하고 1층은 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방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방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5개, 5개. 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 3층, 4층까지 다중주택이고요. 5층은 그냥 다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층에서 연결된 방, 4층에서 연결돼서 좀 다락으로 2층 구조로 넓게 써라 이렇게 된 건데 옥탑에 따로 문을 내서
30평짜리 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다락 면적이 한 14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증축한 게 한 16평 되는 거예요. 16평이 불법인 거죠. 그래서 한 30평짜리 집을 만들어 놓고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주인분이 살거나 단독으로 임차를 놨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이렇게 16평 정도 55제곱미터가 불법 건축물이 돼 있는 경우에는요. 이행강제금이 한 뭐 800에서 1000 이 정도 나올 텐데 계속 계셨던 분은 아마 가중 부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배 요금을 내셨을 건데 새로 하시는 분은 2배까지는 안 내고 내가 한 800에서 1000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내고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헐어버리는 게 좋은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헐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면이나 막 이래 블럭으로 다 해서 해놓은 집은 헐 수가 없어.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조립식 그 판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냥 또 사용하시다가 또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다시 양성화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봉천동에 이제 그런 집 다가구 명도가 다 끝났고요. 또 한 군데도 지금 그렇게 명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서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구청 직원분들도 되게 난감해 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 집을 부시자니 집이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그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각 구별로 가면은 그 담당자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세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높인다라고 하면 월 한 1,300 그 정도 수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보증금으로 전세로 다 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출도 좀 힘들거든요. 이율이 좀 세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굉장히 그 신용 상태나 연소득이 굉장히 좋으셔야 돼. 받으시는 분이.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은 그냥 이거 말고 불법 건축물 없는 좀 작은 건물을 보시는 게 낫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다가구는 하나 갖고 싶고 난 돈이 얼마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분한테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물건을 찾으시는 대로 저희가 물건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하고 상의해서 수익형 모델, 수익형 물건을 손에 넣고 그걸 경매로 딱 가져오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